최순실한테 속은 거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셨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입장 표명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데 네. 저는 이게 보도가 되고 딱 나왔을 때 큰일 났다 이거. 왜요? 큰일 났다. 바른정당 어떡하냐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무성경은 어떡하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나요? 일단 이게 얘기가 이제 얼마나 고약한 얘기냐. 우리 그전까지 이제 진행되던 바른정당 통합파를 땡겨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짱짱맨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 계획이 이제 쭉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쭉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명분을 달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그 명분이라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그렇죠.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의 뭐 제명. 그다음에 뭐 내지는 뭐 당대당 통합 이런 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고 최경환 서청원의 제명 이런 거는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고 그다음에 당대당 통합이라는 또 멋진 선물을 얻었으니 이쯤에서 이제 뭐 그냥 명분 얻은 걸로 하고 가자는 게 분위기였어요. 네. 즉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는 수순이었는데 대충 뭐 아사무사하게 가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 표명해 버리면은 다시 또 그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근혜를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준표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홍준표 입장에서도 박근혜를 그럼 내가 좀 그냥 뭐 어떻게 어영부영 뭐 친박계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1심 선고 이후에나 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은 홍준표도 뭐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럼 친박계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입장에서도 대충 이게 선거도 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이제 좀 몸을 가볍게 해서 지방선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했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잃어버리면 자기도 뭘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네. 친박들이 손을 들고 우리 그러면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데 꼭 출당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냐? 그리고 홍준표는 또 그러면 지금 통합도 해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 광역지자체 지금 수준 유지 못하면 내가 대표도 물러난다고 지금 공언하고 다녔는데 지방선거 망할 일 있냐? 네. 일단 박근혜 출당은 가야 되지. 그러면 친박이랑 홍준표랑 싸우게 되고요. 그렇죠. 이미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바른정당 통합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박근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통합파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은 국감 중이니까요. 국감을 일단 열심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홍준표 대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나온 바로 다음 날 자진 탈당을 하셔야겠다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안 측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연락을. 전화도 안 받고 네. 유영아도 전화를 안 받고 박근혜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친박계 의원이 편지까지 순수 써가지고 유영한테 줘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편지 읽지도 않고 바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태흠 최고위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돌격대장까지 얘기가 됐던 우리 김태흠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홍준표의 만행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당이 내쫓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 결단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친박계 의원들도 내심 그냥 탈당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매끄럽게 갈 수 있는데 결단 안 해 주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단 안 하죠 무조건.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 자진 탈당하는 순간 더 이상 비빌 언덕도 없는 거예요. 비빌 언덕도 없고 그 자진 탈당을 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은 윤리라는 거를 당원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라는 거를 소집하도록 해서 그렇죠. 네. 윤리는 윤리위원장이랑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니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합니다. 네. 권유했는데 이 권유 그 조항에 있어요. 자진 탈당을 권유했는데 며칠 이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일 이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제명이 됩니다라는 것이고 이걸 시동을 거느냐의 문제이고 일단 윤리는 소집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는데 네. 그 홍준표 대표가 10월 23일부터 아마 28일까지 네. 미국 방문 일정이 있을 텐데 네. 미국 나라를 위해서 미국 가십니다. 네, 미국 네. 방문을 한 뒤에 아마 그 결정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가기 전에 원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어쨌든 그걸 이제 윤리를 소집을 해서 홍준표가 손에 피를 묻히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진 탈당 권유를 한다. 그런데 윤리 소집까지는 될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 자진 탈당 결정을 하느냐 이게 1차적인 문제고. 그렇죠. 2차적인 문제는 그러면 자동 제명이 되는데 이 자동 제명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냐 이게 이제 2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친박계들은 무조건 1심 선고 이후에 해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 박대출 의원 네.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신문 출신이라고 옛날부터 기자생활부터 친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은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고비가 네. 최경환 서청원 어떻게 할 거냐. 최경환 서청원은 제명을 하려면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가 손들고 가결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남이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이가들이? 그 힘들거든요, 절대로. 네. 그 홍준표계가 무슨 뭐 그 당의 다수고 이러면은 그것이 뭐 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그런 않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장애물만 앞으로 섭섭산중입니다. 네. 거기다가 우리 위대하신 안철수 대표께서 또 빵빵 터트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갑자기 무슨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비밀 여론조사. 네, 비밀조사를 했다고 기사가 띵 나왔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거. 네, 그날 아침에 보고서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밀 여론조사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른정당하고 통합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바른정당 지지율과 국민의당 지지율 합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렇죠. 예. 민주당하고 합쳤을 때는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 네. 그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50%인데 그렇죠. 거기에 국민의당 급치면 그럼 뭐 그게 몇 %가 돼야 됩니까? 60%가 돼야 됩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제 그게 야 이렇게 국민의 뜻이 확고하네요. 바른정당하고 글쎄 통합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에서도 손뼉이라는 게 맞장구가 돼야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야 그런 일이 있네요 세상에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에서 자강파입니까 통합합니까? 조영이요? 예. 아, 조영 장항파 아닌가요? 예? 그 사람은 중립이고요. 아, 중립. 굳이 따지자면 통합에 가깝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통합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국민의당에 통합을 할까요? 이 얘기를 왜 하고 다니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박근혜가 이래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 이제 좀 가만히 좀 있어 보시고 네. 일단은 이 정계 개편 얘기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액션을 하면 이렇게 액션을 해야 홍준표 대표도 박근혜 출당 이런 거를 더 푸시를 주기가 쉬워져요. 네, 네. 저 바른정당 통합파들 저거 다 무너진다. 아니, 근데 조영 의원은 유승민 의원 측근 아닌가요? 그게 주호영이 이제 네. 같은 대구에 있고 인근에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 친이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저기 친박계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그렇지 네. 주호영 본인이 내가 유승민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어디 나와가지고- 유승민계라고 생각해서 거의 장항파 쪽이라고 생각했더니 네, 어디 아니었군요. 나와가지고 네. 계속 주호영이 나 네. 유승민 게 아닌데 자꾸 나 유승민계라고 그러고 나 탄압한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한 아니 적도 근데 있고. 저기 그 선거 공천 때 네. 그때도 유승민이랑 같이 무소속으로 나갔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호영이 그 공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생각해서 장항파 쪽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인생 지사 세용지마여가지고 그냥 아무튼 뭐 네.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주호영이 너무 국민의당하고 합치고 싶어서 그러는 네.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단은 얘기를 이제 띄워놓고선 통합파들이 예를 들면 통합파들 중에서도 해외 통합파들이 10명에서 최대 15명까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최소한 7명, 8명 정도의 수준이 이제 의사가 확고한 것이고 네. 플러스 알파들은 상황이 좋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5명이 확 와버려야 더하면은 122석인가 뭐 되니까 일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끌어와야 됩니다. 네. 근데 7명, 8명 정도 와가지고는 티도 안 나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니까 네. 최대한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를 밀어내는 액션하고 이 바른정당 통합파가 지금은 잠시 통합 얘기를 안 하면서 또 자유한국당이 빨리 박근혜를 좀 밀어내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네. 오히려 국민의당 통합론이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은. 네, 바른정당하고 네, 네. 국민의당은. 그냥 갈라져서 통합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작동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서로 위험 부담이 크죠. 바른정당은 이미 쪼개질 거니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유승민은 그럼 어떡합니까? 유승민이 그럼 남은 무슨 뭐 저 몇 명 가지고 남은 뭐 10명 내지는 1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런 저 멤버들 가지고 국민의당 가봐야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대선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안철수하고 유승민 둘 다 대선 가면은 대선 또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안희정일지도 모르고 박원순일지도 모르는 또는 이재명일 수도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뭐 안철수, 유승민, 뭐 홍준표 뭐 이런 뭐 3자 내지는 뭐 이런 구도 3자 내지는 4자 구도로 또 갈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1대1 구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는 어쨌든 간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는 어쨌든 간에 반 더불어민주당
어떤 그 단일 후보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는 지금 구도에서는 보수 후보일 거거든요. 네. 그 지평에 보수 후보라는 그 같은 리그에 안철수, 유승민이 같이 설 수 있어요, 지금? 그거는 서로 양보 못하는 치킨 게임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유승민, 안철수가 통합하는 그런 그림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오늘 아침에 우리 동교동계 민주당과의 통합을 오매불만 또 바라는 정대철 님이 나와가지고는 네. 이런 여론조사 너무 그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론조사 어딨냐. 짜고 치면 고스톱이다 이거. 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이랑 무조건 통합을 해야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주당하고 무조건 통합을 해야지 지금. 항상 그렇게 약간 좀 네. 단순구도를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안철수의 거의 음모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상돈 의원 요즘에 안철수랑 거의 무슨 뭐 왼수졌는데 네. 이상돈 의원 또 나와가지고 그분은 자주 왼수질 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네. 인생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죠? 유일하게 왼수 앉은 사람 박근혜예요. 잘 따져보면 유일하게 왼수 앉았어요, 박근혜랑. 그렇네요, 그것도. 네. 네.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당 찢어진다는 얘기다. 네. 근데 국민의당이 찢어져가지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양쪽 다 찢어져가지고 찢어진 사람들끼리 3당을 하고 또 나머지 찢어진 사람들은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간다는 것인데 그럴 확률은 크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국민의당은 지금은 박지원 지금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지방선거 넘어가는 그런 시점까지는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자강파들을 흡수 통합하고 뭐 이런 그림이 아니면 국민의당이 찢어져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그림은 어렵다고요. 네네. 무슨 당대당 통합하는 마냥 그런 것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요? 뭔가를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건 분명한 게 그 동네 당협위원장들을 다 그만두라고 하는 뭐 그런 혁신안을 막 내놓고 네. 혁신위원장이라는 김태일이라는 교수가 그거를 양남대 교수. 네, 그게 좋다고 하고 있고 이게 당협위원장을 집에 보낸다는 거는 공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리셋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리셋한다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그분들도 공천을 받을 수가 있네요. 이걸 이제 정확히 하는 거죠. 우리가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기득권 없앨 테니까는 빨리 오세요. 이것도 이제 바른정당 통합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지만 네. 이렇게 그래서 추진을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전남지사를 나갈 것인데 얘기가 박근혜로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지만 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뭐. 네, 뭐 전남지사를 나갈 것인데 우리가 큰 인물론 이런 거를 해서 박지원 전남지사 나가고 그다음에 손학규 서울시장 나가고 네. 안철수는 부산시장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수도권에서 안철수 박원순 구도가 잡히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 박원순 구도가 잡히면 그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박원순을 막기 위해서 안철수로 단일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거기다 황교안 낼 겁니까? 뭐 하경원 낼 겁니까? 뭐 오세훈 낼 겁니까? 오세훈은 아니구나.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제 뭐 안 내고 안철수 지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그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인천에서 국민의당에 나가지 말아야죠. 인천시장 유정복으로 2심 전심 단일화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죠. 막 모여가지고 선거연대를 하는 그림은 아니더라도 2심 전심. 그러면은 경기도는 누굽니까? 바른정당 남경필이죠. 제가 볼 땐 수도권에서 아기가 맞는 것은 안철수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에서 반문재인 연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림인데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랑 국민의당이랑 이렇게 붙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서로 붙어 있는 그림으로 가면은 수도권에서 포획 확장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쉽지 않지만 뭐 안철수가 자유한국당 지지를 받고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수도권 쪽에 지지를 얻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도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가정했을 때 그러면 서울시장에서 박원순하고 대결을 하고 되는 그림은 왜냐하면은 서울시장 안철수가 나가서 지면은 이제는 정치 끝입니다. 그러면. 되는 그림은 뭐냐면 중도표만 갖고 씩 모아가지고 자기 캐릭터만 갖고 승부를 해서 이 중도 부동층 표만 갖고 박원순이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해봤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폭삭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는 오히려 길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심 전심 단일화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이 되면은 호남에서 생각할 때 그런 국민의당은 누구 자식이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생각은
빅매치는 전남지사를 하고 서울시장은 뭐 손학규가 나와봐야 뭐 그 되겠습니까? 네, 네. 이게 뭐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박원순 대 손학규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선거예요? 그냥 각자 하고 마는 거지. 그리고 부산시장 안철수 나가면은 그 부산시장이 안철수에 나가갖고 무슨 뭐 거학을 상대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어요? 분위기 안 돼요. 안 돼. 전남지사 얘기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임종석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네, 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는 모르겠지만 임종석 때 박지원 매치가 돼가지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이 대결이 아주 선명하고 전남에서 선명하네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국민의당이냐 민주당이냐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좋다. 박지원한테도 좋고 국민의당에게도 좋고 이게 좋은데 지금 왜 여론조사 얘기나 하고 왜 이거 바른정당 통합 분위기 왜 띄우는 거냐라고 불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네. 그 돌고 돌아서 뭐 제가 볼 때는 제자리 걸음 할 건데 그런 모든 상황에 나비 효과를 지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슨 행위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 이거죠.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강한. 네. 네. 그리고 죄 뭐 태극기 또 나오고 그렇죠. 무슨 뭐 네. 조원진 단식 투쟁하고 조원진 아직 안 실려갔나? 그러게 조원진 단식 투쟁 네. 진짜 참 누군가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토실토실한 단식 투쟁, 저런 단식 투쟁은 처음 봤다며. 진짜 그다음에 유승민 우리 의원이 이제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나가시려고 하는데 오늘 뭐 중앙일보인가요?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예상된 얘기를 또 했어요. 경제나 뭐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를 매우 내가 좋아하고 훌륭한 분이고 겉가족이 다르지 않은 분이고 뭐 얼른 놀랍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인데 안보 정책에서 내가 불안한 면이 많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네요. 예, 네. 안보는 아직 좀 애매모호하다. 그것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안철수가 안보 문제는 안철수 혼자서는 정리할 수 있죠. 누가 여기다 대고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까? 박지원이죠. 박지원이 반기를 들 수밖에 없고 네. 햇볕 정책은 안 된다. 우리가 양보 못한다. 그걸 건드릴 수는 없다. 네. 물론 지난번에 국민의당의 전술핵 재배치 얘기하고 이렇게 쭉 가면서 그것을 이제 그 어느 정도 여지는 뒀어요. 김동철이라든지 이현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술핵 재배치 내지는 뭐 새로운 뭐 해법이 필요하다고 안보 정책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런 스탠스로 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여지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정동영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양보할 수 없는. 물론 김동철도 호남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파들의 플러스 이제는 뭐가 나타난 거냐 정대철까지 나타나갖고는 동교동계가 또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얘기가 해결이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해결이 안 나는 얘기를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확 흔드는 효과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통해서 나비효과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목리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보기보다 이렇게 여의도 정치랑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사안들이 많고요. 근데 또 결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겨우 지방선거가 한 8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부터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활발해질 텐데 그렇게 보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는군요. 그렇죠. 이게 그런 상황으로 친다면 이 박근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본인은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거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본인의 지금, 어떤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인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15명을 데려와야 된다니까요. 일당 되면은 하반기 국회의장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네.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가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 자유한국당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만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당대당 통합이라는 또 멋진 선물을 얻었으니 이쯤에서 이제 뭐 그냥 명분 얻은 걸로 하고 가자는 게 분위기였어요. 네. 즉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는 수순이었는데 대충 뭐 아사무사하게 가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 표명해버리면은 다시 또 그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근혜를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홍준표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홍준표 입장에서도 박근혜를 그럼 내가 좀 그냥 뭐 어떻게 어영부영 뭐 친박계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1심 선고 이후에나 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은 홍준표도 뭐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럼 친박계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입장에서도 대충 이게 선거도 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이제 좀 몸을 가볍게 해서 지방선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했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잃어버리면 자기도 뭘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네. 친박들이 손을 들고 우리 그러면은 얘기해야 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데 꼭 출당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냐? 그리고 홍준표는 또 그러면 지금 통합도 해야 되고 내년 집회에 만행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당이 내쫓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 결단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친박계 의원들도 내심 그냥 탈당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매끄럽게 갈 수 있는데 결단 안 해 주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단 안 하죠 무조건.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 자진 탈당하는 순간 더 이상 비빌 언덕도 없는 거예요. 언덕도 그러면. 없고 그 자진탈당을 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은 윤리라는 거를 당원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라는 거를 소집하도록 해서 그렇죠. 예. 윤리는 윤리위원장이랑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으니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합니다. 네. 권유했는데 이 권유 그 조항에 있어요. 자진 탈당을 권유했는데 며칠 이후에도 받아들이지 10일, 않으면 10일 이후에도 받아들이지 네. 않으면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제명이 됩니다라는 네, 네, 네. 것이고 이걸 시동을 거느냐. 지방선거 광역지자체 지금 수준 유지 못하면 내가 대표도 물러난다고 지금 공언하고 다녔는데 지방선거 망할 일 있냐? 네. 일단 박근혜 출당은 가야 되지. 그러면 친박이랑 홍준표랑 싸우게 되고요. 그렇죠. 이미 바른정-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네, 바른정당 통합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박근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통합파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게 지금은 국감 중이니까요. 국감을 일단 열심히 해볼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홍준표 대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나온 바로 다음 날 자진 탈당을 하셔야겠다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측에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연락을. 전화도 안 받고 네. 이영화도 전화를 안 받고 박근혜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친박계 의원이 편지까지 순수 써가지고 네. 유영한테 줘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편지 읽지도 않고 바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태흠 최고위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돌격대장까지 얘기가 됐던 우리 김태흠. 네, 김태흠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최순실한테 속은 거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이런 경지에 이르셨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입장 표명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데 네. 저는 이게 보도가 되고 딱 나왔을 때 큰일 났다 이거. 왜요? 큰일 났다. 바른정당 어떡하냐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무성경은 어떡하냐. 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나요? 일단 이게 얘기가 이제 얼마나 고약한 얘기냐. 우리 그전까지 이제 진행되던 바른정당 통합파를 땡겨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짱짱맨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 예. 계획이 이제 쭉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쭉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명분을 달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그 명분이라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그렇죠. 예.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의 뭐 제명 그다음에 뭐 내지는 뭐 당대당 통합 이런 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하고 최경환 서청원의 제명 이런 거는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게 문제이고 일단 윤리는 소집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는데 네. 그 홍준표 대표가 10월 23일부터 아마 28일까지 네. 미국 방문 일정이 있을 텐데 네, 미국 나라를 위해서 미국 가십니다. 네, 미국 네. 방문을 한 뒤에 아마 그 결정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가기 전에 원래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아무튼 어쨌든 그걸 이제 윤리를 소집을 해서 홍준표가 손에 피를 묻히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제 자진 탈당 권유를 한다. 그런데 윤리 소집까지는 될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 자진 탈당 결정을 하느냐 이게 1차적인 문제고. 그렇죠. 네. 2차적인 문제는 그러면 자동 제명이 되는데 이 자동 제명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냐 이게 이제 2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친박계들은 무조건 1심 선고 이후에 해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 박대출 의원 네.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신문 출신이라고 옛날부터 기자 생활부터 친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은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고비가 네. 최경환 서청은 어떻게 할 거냐. 최경환 서청